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세토 주말에 있는 승무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최종픽을 목요일에 올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에는 풀백과 독식픽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 주 주중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특히 EPL에서 틀린 경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금요일에 공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최종픽을 공유하다 보니까 또 K리그가 들어왔죠. 그래서 낮 경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백까지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픽과 독식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대 서울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투표율이나 정배당을 포항이 받았고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포항이 홈일 때는 서울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반 때는 좀 승패를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 경기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승패 투팩을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일단은 뭐 승패 방향을 바라보는 부분은 동일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포항보다는 서울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포항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서울이 경기력은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항이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이나 아니면 이 김기동 감독이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더 열심히 하는 팀이 오히려 포항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선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경기력대로 서울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단통 패를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성남의 경기고요. 강원이 일단은 투표율이나 뭐 배당이나 일단 정배당을 받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초한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없고 강원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 경기력도 저는 강원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남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못 받았던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뭐 감독도 바뀌었고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그 후보 선수들을 내보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주전 자원들을 내보낼 거고 그 플레이오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호흡을 좀 맞추는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승을 최종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독식에서는 강원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곤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 사실 믿긴 좀 어려운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강원이 경기력은 성남보다는 조금 앞서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부상자도 좀 많았었던 그런 불언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성남보다 확실하게 앞서는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인천의 경기고요. 이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제 광주가 인천에게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투표율에 투포를 쓰진 않아요. 투픽을 가져가진 않긴 해요. 왜냐면 이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이 K리그 경기들 중에서 이 경기는 좀 투픽을 써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광주가 질 것 같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좀 있어서 이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맞대결 전적에서도 광주가 홈에서는 인천 상대로 강했었던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도 있겠고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광주는 강등이 확정이 됐고 인천은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두 팀에게 있어서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는 어쨌든 강등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 이 다음 시즌도 1부 리그에서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당분간 1부 리그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분명히 최선을 더 다하는 팀은 광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좀 광주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에서는 광주의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보여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적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후반기 때 좀 힘이 빠지고 공격적으로 결정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저는 이 광주가 마지막 홈 경기를 그래도 강등이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 홈 경기는 승리로 장식하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광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첼시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웨스트햄이 첼시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지우겠습니다. 첼시가 루카쿠가 부상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격적으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좀 답답한 부분들,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긴 하지만 저는 웨스트햄의 전력이 사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웨스트햄이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승무패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 느껴지긴 합니다. 첼시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라서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웨스트햄의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첼시가 지난 경기처럼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좀 웨스트햄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무패로 최종해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첼시가 지난 경기 때는 좀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들이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정적인 팀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단통으로 가자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독식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벌리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일단은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벌리도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벌리가 뉴캐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리도 이런 답답한 부분들이 많고 수비적으로 라인이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이 막시밍을 활용한 역습을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해외 구매를 해서 너무 좀 무승부 쪽으로 구매가 높아서 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두 팀의 객관적인 경기력이나 아니면 전력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조금 약간 이 경기가 의아한 게 뉴캐슬이 왜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정도의 정배당을 받을 만큼 벌리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뉴캐슬의 상황이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도 좋지만 이 뉴캐슬의 배당을 봤을 때는 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일단 투표율은 무승부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조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나눠지는 결과들이 좀 많았었고 그런 승패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 사우스햄튼이 공격적으로 나쁜 부분이 일단은 적긴 합니다. 브라이튼과 비교를 해봤을 때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공간이 많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우스햄튼이 좀 기복이 좀 있는 건지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브라이튼은 경기력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닙니다. 결정력이 받쳐주진 않는데 사우스햄튼이 공간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브라이튼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경입니다. 울버햄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울버햄튼이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에서는 이 경기 단통 패를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리버풀 쪽으로 좀 많이 몰렸고 울버햄튼이 경기력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버풀은 뭐 경기력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지금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이 이변 없이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울버햄튼이 어쨌든 이 수비가 불안하긴 해도 공격이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방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울버햄튼은 오히려 역으로 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식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제주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전북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를 만났을 때는 무승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도 일단은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고 제주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가 아챔에서의 FA컵에서의 아직 우승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단판인 줄 알았는데 단판이 아니라 1, 2차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동기부여 자체가 이 제주가 어쨌든 대구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전남이 우승하게 된다면 지금 티켓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일단은 100%의 최선을 다할 그런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승부를 하더라도 울산이 막 한 9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전북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전북에게 패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기부여가 두 팀 다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선 전북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이 승과 무승부 중에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북이 만약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했겠지만 무승부만 해도 조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우승 경쟁에 있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울산 대 대구 이 경기는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울산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울산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구가 지금 3위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대충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FA컵에서 1차전에 이겼기 때문에 2차전에 조금 더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10번은 수원FC 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FC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수원 삼성이 최근에 다시 또 경기력이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수원 FC와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수원 FC가 공격적으로는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 삼성이 정상빈이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골고루 균형을 잡고 있어주는 수원FC의 공격진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과 독식 모두 의심 없이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너무 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인 것 같아요. EPL 경기들 중에서.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거를 리즈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브랜드퍼드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공간이 있는 편이긴 해서 리즈가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즈의 지금 결정력을 봤었을 때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브랜트를 가져가기에는 브랜트도 일단은 지금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긴 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경기고요. 그래도 배당적으로 봤었을 때 리즈가 생각보다 낮게 배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즈의 분위기도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브랜트포드의 분위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즈의 단통 승을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리즈가 뭔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이 리즈라는 팀에 제가 당한 적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시즌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는 이런 도깨비 팀적인 부분도 보여주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무승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선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맨유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표율도 많이 몰렸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는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에 대한 기대가 물론 지난 경기 주중 경기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유가 지금 수비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일단은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도깨비 팀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무 투픽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변을 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맨유가 지금 감독이 교체된 그런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더 높은 팀은 맨유이기 때문에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맨유의 전력을 봤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노리치. 투표율 1위 경기고요.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노리치의 최근의 흐름이 나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오히려 토트넘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노리치가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이었다면 뭐 고려를 조금 하겠지만 수비적인 팀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도 불안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 아스톤 빌라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스터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아스톤 빌라의 경기력이 사실 저는 괜찮게 봤어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레스터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력이 역습에서는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외에 조금 약하지 않나 이번 시즌 레스터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레스터 역시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흐름 자체가 빌라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통을 가져가자면 저는 승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은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이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